만약 우리가 거대한 쇠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에 살면서 그 미래를 꿰뚫어보고 새로운 해답을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과연 그 시대의 견고한 벽을 넘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수백 년 전 이 조선 땅에도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미래를 예견한 듯한 통찰력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키려 했던 이들이죠. 과연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긴 시간의 터널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희미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조선 후기 시대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실학자들의 복합적인 사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문만 탐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진정한 개혁가들이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해답을 제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 후기는 실로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으며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피폐해져 갔죠. 게다가 당파 싸움은 극에 달해 정치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와 체제는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감이 감돌았죠. 흡사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공허한 이론만 되풀이하는 성리학의 한계를 직시하고 백성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들이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컴컴한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실학자들은 한두 명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 집단처럼 각자의 관심사와 전문 분야에 따라 다각도로 개혁을 시도했죠. 어떤 학자는 토지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모든 백성이 고루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균절론이나 한절론 같은 혁신적인 토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소수의 양반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어 대다수 농민이 고통받던 현실을 타개하려 한 것이죠. 또 다른 학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농법과 기술 개발에 몰두하며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촌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떤 실학자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상공업 진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천시되던 상업과 공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만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들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등 파격적인 경제 개혁안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실학은 단순히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농업, 상업, 기술, 심지어는 국방과 행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과 개혁 노력은 당대 주류 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리학적 질서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죠.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실학자들의 주장은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했고 때로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위험한 사상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고립된 외침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앞서갔던 이 위대한 지식인들은 왜 그토록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개혁안은 왜 번번이 좌절되고 묵살되었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견고한 시대의 벽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고뇌와 희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실학자들의 고립된 외침이 어떤 좌절의 순간들을 맞이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희미한 희망의 씨앗을 품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는지 그 복잡한 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실학자들의 혁신적인 제안들이 당대 주류 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시대를 앞서갔던 그들의 깊은 통찰과 개혁 의지는 왜 그토록 견고한 시대의 벽에 부딪혀 고독하게 울려 퍼져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외침은 어떤 이유로 메아리 없는 고립된 목소리가 될 때가 많았을까요? 조선 후기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실학자들의 주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집권층은 기존 체제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지키려 했고, 익숙한 안정 속에서 어떤 변화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학이 제시하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상은 오히려 전통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치부되곤 했죠. 농업개혁,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 같은 실질적인 제안들은 관념적이고 명불론적인 성리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배를 붙들고 새로운 항로를 거부하는 선장들처럼 그들은 익숙한 안정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실학자들은 때로는 조정의 외면을 견디며 유배지로 떠나야 했고, 때로는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저작 활동에만 몰두하며 고립된 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저술을 통해 비록 현실에서는 좌절되었을지언정 그의 개혁 사상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책들은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 깊이 묻힌 씨앗처럼 언젠가 싹을 틔울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고뇌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식인의 숙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개혁안이 번번이 좌절되고 묵살되는 순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실학자들의 혁신적인 상소문은 서랍 속에 잠들었고, 실리적인 아이디어들은 탁상공론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실학자들의 이러한 고독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신문물이 조금씩 항구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하며 세상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상은 비록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처럼 그들의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실학자들의 치열한 고뇌와 혁신적인 제안들은 당대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상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당대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씨앗들이 후대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뇌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지식인의 숙명적 싸움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좌절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자아냅니다. 진정한 지식과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며 당장 눈앞에서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실학자들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실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조선의 실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기후변화, 기술 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 수많은 복잡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학자들의 통찰과 실천 정신,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현 시대의 문제 해결에도 분명 값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시대를 앞서간 그들의 지혜를 오늘날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특히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과학기술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기술 혁신가들을 직접 만나보며
그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실천력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